최근 한 지역에서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고급 옷을 입고 생활하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밝혀져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몇 년간 총 5,400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으면서도 실제로는 월세를 받는 동거인이 있었고 고급 중고차를 지인 명의로 구입해 운행했으며 생활비 대부분을 가족의 체크카드로 충당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이런 부정수급 사례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 일부에서 악용되고 있는 현실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부정수급을 어떻게 구별하고 신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정수급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수급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늦게 신고해서 부당하게 수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부정수급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자녀가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수급 신청서에 의지할 곳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지인 명의로 고급차를 구입해서 운행하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데도 이를 숨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어떤 차를 타면 부정수급이 되는지입니다. 자동차는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므로 2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매월 2천만 원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단,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는 예외가 있습니다. 2024년 부정수급 신고는 3,140건으로 전년 대비 44.4% 증가했습니다. 이는 결코 드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부정하게 받은 급여,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점 관리 대상자로 등록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받게 되며 해당 달의 급여가 중지됩니다. 실제 처벌 사례를 보면 상당히 엄격합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딸의 명의로 아파트와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사실혼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식당을 운영했음에도 10년간 약 7,500만 원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정확한 수급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인 가구가 월 76만 5,444원 이하, 2인 가구가 월 125만 8,451원 이하, 3인 가구가 월 160만 8,113원 이하, 4인 가구가 월 195만 1,287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의 개념입니다. 이는 단순히 월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득의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예금은 월 4.17%, 일반 재산은 월 4.17%,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자동차는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김소담 씨가 1인 가구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김소담 씨의 월 근로소득이 50만 원이고 예금이 1천만 원 있다면 근로소득 공제와 금융재산 공제 등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소득인정액이 약 37만 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76만 5,444원보다 낮으므로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김소담 씨가 2천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동차는 매월 2천만 원의 소득으로 계산되므로 소득인정액이 2,037만 원이 되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부정수급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 부정수급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관할 구청 복지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도 있고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구체적인 증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저 사람이 부정수급을 하는 것 같다라고 신고하는 것보다는 매일 오전 8시경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E클래스를 타고 출근하는 것을 목격했다. 처럼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차량 번호, 목격 시간, 장소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신고했을 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지 여부입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 내용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처리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고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수급으로 판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조사관이 정확한 조사를 통해 실제로 부정수급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오해나 착각으로 신고했다면 조사 과정에서 밝혀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급자분들이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변동사항이 있을 때 반드시 신고하는 것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했을 때, 가구원 구성이 바뀌었을 때,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등은 모두 신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분류되어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신고를 놓쳤다면 최대한 빨리 보장기관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정정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도적이지 않은 실수라면 부정수급으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정수급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급여를 받으면 그만큼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가는 자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무너지고 복지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져 사회 전체의 안전망 역할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확실한 증거 없이 단순한 추측만으로 신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신고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대상자를 추궁하거나 소문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신고 절차를 통해 전문기관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부정수급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것으로 발견될 경우 급여 전액 반환과 형사처벌 등의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해서 계산됩니다. 의심스러운 사례를 발견했을 때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할구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수급자분들은 변동사항이 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부정수급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자원을 줄이는 문제이므로 우리 모두가 올바른 제도 운영에 동참해야 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수급 자격이나 부정수급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보장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소담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유익한 복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